소비자 행동론 10주차 10-3 구매 후 부조화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매 후 부조화인데요. 어떤 의사 결정을 한 후에 의사 결정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경험을 하는데 이게 구매 부조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품에 대한 기존 평가의 변화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미 선택한 제품의 속성은 더욱 중요하게 평가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지 않는 제품의 중요성은 더욱 약화되고 선택했을 때 선택한 제품에 대해서 더욱 속성은 중요하게 평가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하지 못했을 때의 새로운 정보를 탐색하는데 자신의 선택이 현명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추가 정보를 이렇게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태도 변화가 있는데요. 부정적인 제품에 대한 기존의 태도를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특정 제품 어떤 상표를 구매하고 소비하고 처분과 관련된 의사 결정을 한 후에 의사 결정이 올바른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인지 부조화 현상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선택한 제품에 대해서는 그 속성은 더욱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 제품에 대한 기존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소비자의 만족과 불만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구매 후 평가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서 느끼는 어떤 감정, 이 구매 후 부조화는 제품 사용, 불평 행동 등과 같은 이런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제품을 구매한 점포 또는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구매는 구매하고 사용하고 평가하고 만족하고 하는 순서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만족했을 경우는 고객이 몰입하게 되고 반복 구매가 이루어지고 사용이 증대되고 브랜드 전환이 되고 사용이 증대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는 브랜드를 바꾸거나 사용을 중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매하고 나서 구매 후 부조화가 이루어졌을 경우 사용해보고 제품을 처분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겠죠. 또 구매하고 아예 사용을 하지 않고 처분을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구매 부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사용을 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용을 했는데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품을 처분하고 평가를 하는데 불평 행동을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구매 부조화에서 제품을 사용하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평가를 불평 행동을 하는데 다양한 내용이죠. 그 상품을 구매하지 못하게 주변 사람에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SNS를 통해서 그 상품에 대한 평가를 내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대 불일치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만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의미를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치와 관련해서 그 제품에 대해 그가 알고 있는 어떤 성과를 비교해서 나타나는 그 사람이 느끼는 즐거움이나 실망감인데요. 어떤 그 성과에 대해서 즐거움을 느끼거나 아니면 또 다른 실망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객 만족의 기대 불일치 모델은 이런 것에 비교를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제품 성과에 대한 기대를 했는데 아주 만족했다 그랬을 때는
기대했던 것보다 실제 더 좋았을 경우, 아니면 기대했던 것과 같았을 경우 만족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실제 내용, 기대했던 것보다 실제 사용해 보거나 했을 때 만족치 못했을 때 불만족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대치보다 더 같거나 실제 상황이 낫게 할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마케팅 시사점을 우리가 보자면 소비자에게 과다하게 약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된 품질은 또한 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청바지의 경우 탈색이 될 수 있는 상품이다 그랬을 때는 탈색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세탁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르쳐 줬을 때는 그걸 알고 기대 상황에서 알고 구매를 했기 때문에 실제 탈색이 되더라도 물 빠짐이 있더라도 사람들은 불만이 없는데 이 상품은 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탈색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기대치를 줬을 때 실제 만약에 탈색이 될 경우 이건 불만족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자에게 과다하게 약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중에서도 니트 제품이 버프라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제품은 버프라기가 안 일어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고객은 안 일어난 걸로 기대를 했다가 세탁을 해보니까 버프라기가 일어났다. 그랬을 때는 불만족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불만족을 갈 수 있게끔 기대치를 너무 높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품들은 버프라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세탁이 아닌 손 세탁하고 뭐 미온수에 따뜻한 미지근한 물에 뭐 세탁을 하십시오. 뭐 예를 들어서 세부적인 세탁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약속했던 내용이 있었을 경우는 분명히 품질을 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는 불만족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즐거움과 실망감이 양존하는데 실망감보다는 즐거움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대치를 초과한다면 더 좋겠죠.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더 좋다. 이것은 아주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안 된다. 그래서 요즘은 소비자에게 과다한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 과다한 기대를 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마케팅의 시사점으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다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비자 불평 행동을 보는데요. 불평 행동의 유형을 봤더니 그 불만족이 행동을 취하기도 하고 행동을 취하지 않고 덜 호의적인 호의적인 태도로 견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행동을 취한 경우를 봤더니 점포 제조업자에게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불만족했을 경우는 점포에 가서 불만족하다고 이야기하거나 제조업자에게 불만족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아니면 구매 후기를 통해서 그 내용을 행동을 취하기도 하고요. 또 해당 브랜드에 대해서 구입을 중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 더더욱 부정적인 내용을 여기저기 알리는 구전에 몰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또한 다른 사설 또는 국가기관에 문의하거나 제소를 하기도 합니다. 소비자 보호단체라든가 국가기관에 문의하기도 합니다. 또 어느 경우는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나 이런 경우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소비자의 불만족은 그래서 행동을 다 취하느냐 하는데 100% 행동은 취하진 않는다. 행동을 취한 사람은 이런 류의 행동을 하지만 행동을 취하지 않고 그냥 덜 호의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불평은 절대적인 기업에 불리한 내용으로 가기 때문에 소비자의 구매 후 불만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판매하고 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그 내용은 절대 맞지 않다는 것이죠. 소비자가 구매 후
불만족이 아니라 만족으로 갈 수 있도록, 아니면 불만족을 국소화시킬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불평 행동에 취한 사람과 그 불평 행동을, 불만족을 행동으로 취하지 않는 사람, 두 부류로 구분해서 여기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침묵에 가려진 소비자 불평 관리가 얼마나 중요하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행동을 취한 사람은 어떤 불만족을 갖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데, 침묵하고 있는, 행동을 취하지 않는 그 소비자의 불평 관리가 굉장히 오늘날의 중요한 내용으로 대두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관여도와 관련된, 고관여냐 저관여냐에 따른 관여도와 관련된 상황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간단한 고객으로서만 여태 임했는데, 전공을 하면서 소비자 행동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한 소비자의 행동에 내용이 내포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관여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정 상황에 있어서 자극에 의하여 유발되어 지각된 개인적인 중요성이나 관심도 수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여도라고 하는데요. 관심도 수준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간단하게 이해하는데 편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여도란 소비자의 관심도 수준이다, 이렇게 쉽게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관여된 경우는 소비자에게 어떤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요. 어떤 자아의 이미지와 관련된 어떤 상품인가, 또 이 상품이 어떤 상징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또 이것이 고가격인가, 그리고 소비자에게 중요한 기능적 역할을 하는 것인가에 따라서 고관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비싼 상품, 고가의 상품은 고관여가 된다, 관심도가 더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감정적 포인트라든가 지속적인 관심, 지각된 위험, 그리고 집단 규범의 일치, 이런 것들이 고관여되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BMW 자동차 예를 보면 국내에서 높은 상징적 가치를 주는 제품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고관여 제품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가격이 고가이기도 하지만 상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관여 제품이기도 하고, 자아 이미지와 관련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이미지와 관련된다고 생각하는 소비자 행동, 소비자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성능이 좋다는 어떤 기능적 역할도 거기에 따를 수 있겠죠. 그래서 소비자는 굉장히 고관여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오토바이는 전 세계적인 오토바이 브랜드인데, 미국의 회사를 둔 오토바이 회사죠. 조금 고가의 오토바이고 대형 오토바이고, 또 이 사람들은 어떤 높은 상징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자기가 탄다는 그런 어떤 상징 가치를, 또 자아의 어떤 야성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같이 할리 데이비슨을 사용하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이 모임을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사용자가 많아질 수 있게끔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모임에 대한 할리 데이비슨 동호회의 활동 모임에 오히려 기업은 지원하고, 또 사용자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을 높이는데 더 힘을 실어주는 이런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사용자와 동료의식, 어떤 동호회,
동호회가 결성되어 있음으로써 관여도는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예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고가인 제품 중에서 어떤 상징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고관여 제품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여의 유형을 보는데요. 상황적 관여란 특별한 상황에 발생하고 순간적인 반면에 지속적 관여는 오래 지속되는 것, 이것을 보통 우리는 지속적 관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황적 관여는 순간적이죠. 그러나 지속적 관여는 오래 지속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 지속적 관여도란 개인적 관련성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수단, 목적 사슬에서 제품, 활동 속성, 특성, 중요성, 가치, 목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 관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동호회를 결성하게 하고 동호회를 유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지속적 관여를 유도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이 된다 하겠습니다. 자, 지속적 관여대를 갖게 하는 것은 기업에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그 동호회의 활동으로 인해서 그 동호 회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또 거기에서 상징적 자신의 가치를 느끼면서 다른 잠재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 관여도를 높이는데 기업은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여도의 수단과 목적 사슬을 이렇게 하나의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면도기에 대한 내용을 지금 예를 들어봤는데요. 브랜드가 지금 퓨전 레이저라고 하는 면도기인데 이 속성을 여기에서 담아놨습니다. 면도를 하는데 그냥 전기 면도기는 편하게 밀면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면도 날 가지고 면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부라든가 아니면 촘촘한 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니면 전기 면도기보다 더 깔끔하고 개운한 맛을 누리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죠. 이런 경우 속성을 생각했는데 자동 면도기보다 이 면도 날이 있기 때문에 아주 자칫 잘못하면 위험성이 따를 수도 있는 내용이어서 오중 마찰 보호 면도날이라는 속성을 여기에 집어넣습니다. 또한 피부에 닿기 때문에 비타민 E가 함유된 윤활 보호 패드가 있다고 하는 그 안전성의 피부의 안전성을 고민하는 속성을 집어넣어서 이 상품이 굉장히 히트를 치게 되는데요. 기능적 결과는 오중 마찰 보호 면도날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날로 하는 것보다 여러 날로 함으로써 더 섬세하게 깎이기도 하지만 안전도에도 도움을 주겠다. 그래서 마찰이 적고 밀착면도 가능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또 비타민 E가 함유된 윤활 보호 패드가 있음으로써 면도 날 면도기지만 부드럽고 매끄러운 면도질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능적 결과를 낳게 됩니다. 심리적 결과는 이건 잘 손질될 것 같은 얼굴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윤활 보호 패드가 있다는 것 때문에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가치를 낳게 되는데요. 퓨전 이 면도기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잘 손질되고 마찰이 적고 밀착 면도가 가능하다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그렇고 또한 지금 윤활 보호 패드 때문에 이완되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겠다는 어떤 가치를 느끼게 하는데요. 결론은 관여도의 수단에서 목적 사슬을
이렇게 브랜드 속성을 집어넣고 그 기능적 결과에 심리적으로 어떤 것을 느끼게 할 것인가 하는가에서 마지막에 가치를 느끼게 하는 이런 목적 사슬을 여러분한테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상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과정 중에 이런 속성이라든가 기능적 결과, 심리적 결과, 그래서 마지막에 고객에게 주어지는 그런 가치가 크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관여도의 수단 목적 사슬을 정확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여도에 따른 소비자 행동에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복잡한 의사결정, 그리고 브랜드 충성도, 타성, 제한된 의사결정 등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소비자 의사결정에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의사결정과 습관이 있는데 고관여에 따라서 아니면 저관여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관여 경우는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념 그리고 자기가 평가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인지적 학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습관적으로는 브랜드 충성도로 해서 도구적 조건화가 될 수 있는데 저관의 경우는 의사결정이 복잡하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관여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낮고 뭐 자신의 이미지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다 보니까 제한된 의사결정을 이루는데요. 그냥 여기는 인지적으로 학습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수동적인 학습에 의해서, 그리고 의사결정은 어떤 브랜드 충성도가 있는 게 아니고 타성에 젖어서 그냥 하나 사는 그런 내용으로 움직여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적 조건화라고 하는데요. 고관여 제품은 복잡한 의사결정을 하지만 저관여 제품은 제한된 의사결정을 하고, 고관여 제품은 브랜드 충성도가 따르지만 저관여 제품은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구매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고관여 제품은 고가이고 자신의 이미지에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관여 제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간단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평소 타성에 젖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의사결정의 네 가지 유형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브랜드 충성도를 이렇게 봤더니 행동적 접근 방법과 인지적 접근 방법 내용을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자, 특정 제품군에 대해서 한 브랜드의 충성적 사용자의 퍼센트를 봤더니 담배 같은 경우가 71%로 지금 여기에서 들어보는 예 중에서 가장 높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 제품군의 한 브랜드의 충성적 사용자의 퍼센트를 봤더니 담배는 한 브랜드를 샀을 때는 그냥 그 브랜드를 계속해서 구매하는 율이 아주 높더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요네즈는 65%에 해당이 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서양의 예를 들어서 해놓은 것 때문에 마요네즈가 나왔는데요. 이 마요네즈는 서양 음식에는 아주 가장 많이 사용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샐러드를 만든다 할 때는 기본적으로 야채를 먹을 때는 마요네즈가 기본 내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식재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레싱 재료를 보면 그 성분을 보면 거의 마요네즈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양 음식 요리에 마요네즈가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본인이 결정을 하면 계속해서 충성적으로 그 브랜드를 구매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마요네즈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은 용량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아주 대용량 마요네즈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요네즈를 많이 먹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습관적으로 아주 한 브랜드의 충성적인 사용자 퍼센트가 높더라는 것입니다. 뭐 칫솔이 그렇고 커피도 봤더니 의외로 브랜드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한 브랜드의 그렇게 충성적인 사용자 퍼센트가 높은 쪽에 해당이 되더라. 담배 마이너스 칫솔, 커피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칫솔의 그 브랜드가 그렇게 광고를 우리나라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만은 외국 같은 경우 오랄비 같은 경우가 아주 유명 브랜드로 굉장히 브랜드력이 높은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두통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요즘 뭐 화이자 같은 경우에서 나오는 두통약들이 있죠. 그러면 주로 거기에 관련 타이레놀이다 그러면 다른 진통제를 먹지 않고 타이레놀에 충실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지금 충성도 낮은 것들을 봤더니 쓰레기 봉투라든가 야채 통조림, 선수용 신발, 뭐 배터리 이런 것들은 조금 낮았고 충성적 사용자 비율이 높은 곳이 담배, 마요네즈, 커피 이 정도의 중요한 내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격 할인 의사 결정 간소화를 위해서 동일한 브랜드를 계속 구매하는 것을 가짜 충성도라고 하더라 하는 내용인데요. 이 경우에는 제품에 대한 몰입을 반영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특정 제품군에서 한 브랜드의 충성적인 사용자의 퍼센트까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구매하면서 정보 탐색을 하고 대안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구매에 이르면서 마지막에 구매 충성도까지를 이번 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했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강의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10주차 강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